요즘 자녀가 예전 같지 않다. 그런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결혼하고 나더니 전화는 뜸해지고 말도 줄고 뭘 말해도 자꾸 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도와주고 싶은데 왜 자꾸 피하려고 하지? 우리 마음은 그저 잘 되길 바라는 진심인데 왜 아이들에겐 그게 부담이나 간섭처럼 느껴질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결혼한 자녀와 꾸준히 깊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꼭 하는 단 세 가지 말, 그리고 자녀가 자연스럽게 자랄 수밖에 없는 대화법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보세요. 정말 단 세 마디만 바꿔도 오늘 밤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 반응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 다음에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의 클릭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녀와 관계를 망치는 이유, 그리고 바꾸는 말. 첫 번째는 자녀와의 대화에서 존중을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진짜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서 한 말인데 왜 저렇게 받아들이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걱정이 되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잘 되라고, 상처받지 말라고, 실패하지 말라고, 그 마음이 너무 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식 입장에서는 그 사랑의 말이 지적이나 불신처럼 들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69세 이정혜 씨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생후 15개월에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했을 때 이정혜 씨는 처음엔 그냥 듣고만 계셨대요. 그런데 며칠 후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말하셨다고 해요. 얘야, 너무 이른 거 아니니?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전에 떼어놓으면 애가 불안해할 수도 있어. 정말 조심스럽게 말했죠. 사랑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싹 굳어버리더랍니다.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점점 줄더니 예전처럼 자주 오던 전화도 영상통화도 끊기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후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요즘 육아 방식은 달라요. 아내가 상처받았어요. 자꾸 엄마가 간섭하는 것 같대요. 이정혜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 뒤척이며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나는 진심이었는데 왜 그게 상처가 됐을까?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왜 같은 말인데 그렇게 다르게 들리는 걸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말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말의 형태와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3, 40대 자녀들은요, 이전 세대와 아주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들은 자율성, 자기 표현, 존중 기반의 대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즉,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먼저 느끼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말해야 합니다. 엄마 생각은 이래. 그런데 내 생각은 어때? 나는 걱정되긴 하는데 너는 어떻게 판단했니? 그 결정, 어떤 마음으로 내렸는지 조금만 들려줄래? 이런 질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자녀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너를 하나의 어른으로 인정하고 있어. 나는 너의 삶을 너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싶어. 이 신호를 자녀가 받는 순간 마음의 문이 탁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더 깊은 대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존중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말로 그게 잘 안 돼요. 맞습니다. 말투 바꾸는 게 생각보다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30년, 40년, 50년 동안 그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훈련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이번에 차를 바꾸려고 해요라고 말하면 기존에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지금 경제 상황에 무슨 차를 받고 애도 있고 돈 들어갈 때 많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해? 이제는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무슨 차로 바꾸고 싶은데? 그 결정은 어떤 이유에서 하게 된 거야? 엄마는 걱정되기도 하는데 내 계획이 궁금하네. 이 차이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가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74% 증가하고 반대로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는 감정 거리감이 평균 53%나 커진다고 합니다. 결국 자녀와의 대화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가 관계를 결정짓는 열쇠라는 거죠. 이정의 시도요. 그 이후로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셨대요. 요즘 어린이집 보내는 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알려줄래? 엄마 생각은 이래. 근데 내 판단이 더 중요하니까 내 생각을 말해줄래? 그랬더니요. 며느리도 마음을 열고 어머님 의견도 궁금해요라고 먼저 묻더래요. 이게 바로 존중이 만든 대화의 선순환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말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 말에서 자신이 존중받고 있는지 아닌지부터 느낍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말을 좋게 전달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부모의 길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문장만 바꿔보세요. 엄마 또는 아빠 생각은 이래. 그런데 내 생각은 어때? 그 말 하나가 자녀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관계를 살리고 가족의 대화 분위기를 따뜻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힘들어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내가 알아봐 줄게.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왜 그걸 몰라? 아빠가 당장 해결해 줄게. 그 마음 진심인 거 잘 압니다. 우리는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서 자식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당연히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자식에게는 부담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해줄 수 있으니 해주는 거다 싶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또 엄마가 또는 아빠가 대신 하시겠다는 거구나. 나는 아직도 혼자선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겠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식 마음속에는 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또 부모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나. 내가 뭘 결정해도 결국 부모 뜻대로 가야겠지. 그렇게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되고 어떤 이야기도 꺼내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쯤에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니, 난 진짜 돕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걸 왜 부담으로 받아들일까? 이 질문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의도가 아니라 자식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방식으로 해결을 택하지만 자식은 그걸 통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엄마가 또는 아빠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이 말의 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왜일까요? 이 말은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도와줄 게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니? 하고 물어보는 말. 바로 이 차이가 자녀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도 이걸 자율성 지지형 대화라고 부릅니다. 미국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는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인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결정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구조가 되어야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고 부모와의 관계도 더 깊어집니다. 이런 변화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에 사는 70세 김만수 씨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김 씨는 아들이 결혼 후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아휴, 요즘 전세가 비싸지. 아빠가 알아봐 줄게 하면서
부동산 리스트를 쭉 뽑아서 문자로 보냈대요. 서울, 경기, 인천 시세 비교표까지 말이죠. 그런데 아들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빠, 저희가 알아볼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곤 전화를 서둘러 끊더랍니다. 김 씨는 당황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죠. 고민 끝에 방식을 바꿨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가 도와줄 일 있을까? 내가 필요하면 말해줘. 그랬더니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번 주말에 몇 군데만 같이 가주시면 좋겠어요. 결정은 저희가 할게요. 그 한마디에 김 씨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아, 이게 맞는 방향이구나 하고 느꼈다고 해요. 자식이 원할 때 자식이 허락한 만큼만 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성인 자녀를 대하는 지혜로운 부모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도와줄까? 라는 말은 도움을 제안하는 것이고 내가 해줄게는 도움을 강요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문장의 차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자녀가 괜찮아요. 혼자 해볼게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진심으로 그 결정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도와주지 않는 것이 진짜 도움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정미경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딸이 첫 출산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는데 도와줄까 물었더니 엄마 이번엔 혼자 해보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딸이 엄마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웠어라고 문자 보냈을 때 마음이 참 뭉클했어요. 이처럼 무조건 도와주는 부모보다 필요할 때 함께하는 부모가 자식에게는 훨씬 더 든든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 저녁 자녀와 통화하신다면 꼭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엄마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 한 문장이 자녀에게는 내 뜻을 존중해 주는구나. 그리고 엄마는 내 편이구나 하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그때부터 자식은 여러분에게 더 많이 말하게 되고 더 자주 연락하고 무엇보다 의지하고 싶은 부모로 느끼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내 선택을 지지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자녀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그게 도저히 내 기준에는 이해되지 않는 결정일 때 말이죠. 왜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둬? 결혼을 왜 저런 사람이랑 하겠다고 해? 애는 아직도 안 낳겠다는 거야? 속으로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부정하고 싶은데 정작 자녀는 너무나 단호한 얼굴로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아주 복잡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걱정, 답답함, 때로는 서운함까지. 그런데요, 그 순간 우리가 해줘야 하는 가장 강력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내 선택을 지지해. 이 말은요, 단순한 한 문장이 아닙니다. 자녀에게는 존중, 신뢰, 감정적 안정감을 모두 전달해주는 마음의 버팀목 같은 말이에요. 심리학자 존 볼비는 안정기지 이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평생 돌아올 수 있는 심리적 기지여야 한다. 자녀가 어떤 결정을 하든 결과가 어떻든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 믿음이 있으면요, 자녀는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죠. 아니, 근데 자식이 뻔히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것 같은데도 그걸 그냥 지지해줘야 하나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방임이 아니라 현명한 수용이어야 하니까요. 그럴 땐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는 이 부분이 솔직히 좀 걱정되긴 해. 하지만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엄마는 내 판단을 믿고 지지할게. 혹시 힘들어지면 엄마는 언제든 여기 있을게. 이런 말은요, 결정을 비판하는 대신 자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공간을 주면서도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안정감을 동시에 주는 표현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엄마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실패해도 나를 비난하지 않겠구나. 내 삶을 내가 꾸려도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 느낌이 바로 성인 자녀에게 필요한 감정적 자립의 시작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기도에 사는 68세 박영숙 씨는요, 딸이 14년 다니던 공기업을 그만두고 작은 수공예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직장을 왜? 지금 시국에 창업이 말이 돼? 마음속에서는 반대의 말이 가득했죠. 그런데 딸이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나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 이건 내 인생에서 꼭 한 번은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야. 그 순간 박 씨는 말없이 딸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내가 충분히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엄마는 내 선택을 지지할게. 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그리고 말했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 이제 정말 힘이 나. 지금 그 딸은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누구보다 활기차게 살고 있다고 해요. 가끔 박 씨도 함께 나가서 도와주곤 한답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지지를 전해주는 말은 자식의 삶을 바꾸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통계도 그걸 말해줍니다. 한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선택을 지지받는다고 느낀 성인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자존감이 38% 높고 삶의 만족도도 45%나 높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식의 인생을 잘되게 만드는 건 지시가 아니라 지지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지지는 결과에 따라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즉, 자녀가 실패했을 때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잘했어. 엄마는 아빠는 여전히 내 편이야. 이런 말이요, 자녀에게는 세상을 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서울에 사는 71세 이철수 씨는 아들이 창업에 실패하고 수천만 원 빚을 진 상황에서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지만 참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많이 힘들지? 아빠가 화낼 수도 있었지만 내가 얼마나 용기 내서 도전했는지 아빠는 알아. 이제 같이 다시 시작해보자. 그 말을 들은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울었고 지금은 그 실패를 딛고 새로운 길을 천천히 걷고 있다고 해요. 결국 나는 내 선택을 지지해라는 말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성숙하고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물론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선택을 받아들이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용기가 자녀를 성숙하게 만들고 부모 자식 관계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듭니다. 오늘 이 말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 자녀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낼 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떠오르도록 연습해 보세요. 그 결정, 엄마는 아빠는 지지해.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걸 나는 믿어. 그 한 문장이 자녀의 인생을 바꾸고 가족의 관계를 바꾸고 부모로서의 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관계 회복을 위한 작은 실천, 메모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서 그래, 맞는 말이긴 한데 막상 대화할 때 되면 또 예전 습관이 튀어나오더라. 이렇게 느끼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랬거든요. 수십 년을 몸에 익힌 말투, 자식한테 툭툭 던졌던 조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지적들.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자식이 전화해서 엄마, 요즘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야 하면 입이 먼저 나가버리죠. 그래서 그만두면 안 되지. 요즘 같은 세상에. 그건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이렇게요. 그럴 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아, 또 말실수했네. 이번엔 잘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꾸려는 건요,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60년 넘게 익숙해진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변화보다는 작은 실천 하나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메모입니다. 네, 그냥 종이 한 장, 휴대폰 메모장 한 줄이면 충분해요. 아래 이 세 문장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 생각은 어때? 내가 도와줄 일 있을까? 나는 내 선택을 지지해. 이 문장, 우리 영상 내내 계속 들으셨죠? 이 문장은 그 자체로 자녀와의 관계를 살리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들이 입에 붙도록 반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입에 붙으려면요, 눈에 자주 보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냉장고 앞, 전화기 옆, 혹은 매일 보시는 TV 리모컨 근처에 종이 메모지로 붙여두는 겁니다. 혹은 휴대폰 배경화면, 메모장 첫 줄, 혹은 문자 쓰기 전에 딱 5초만 보는 루틴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실천을 통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낸 분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서울 동작구에 사는 72세 이영숙 씨는 잔소리 많은 엄마로 소문났던 분입니다. 딸이 출산 후 산후조리를 집에서 했는데 이영숙 씨는 하루에 10번씩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젖은 제대로 나오니? 애 손톱 좀 잘라줘야겠네. 기저귀는 몇 시간마다 갈았어? 밥을 왜 이리 늦게 먹니? 내 몸은 내가 챙겨야지. 사랑이었죠.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딸은 조리 끝나자마자 연락을 뚝 끊어버렸답니다. 그제야 이영숙 씨는 크게 반성하셨다고 해요. 내가 딸을 위한다고 한 말들이 다 부담이었겠구나. 이러다 딸이 정말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때 이영숙 씨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메모 실천이었습니다. A4 용지에 이렇게 써붙이셨대요. 오늘은 내 생각은 어때? 부터 시작하자.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는 꼭 한번 말해보자. 지지는 판단이 아니라 응원의 말이다. 그리고 전화기 옆에 붙여두고 통화하기 전에 꼭 한 번씩 읽으셨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자꾸 실수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입에 익더래요. 그리고 2달쯤 지나자 딸이 먼저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 요즘은 엄마랑 통화하는 게 참 편해. 예전엔 말 꺼내기도 부담스러웠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영숙 씨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작은 메모가 내 딸을 다시 돌아오게 했구나. 이처럼 변화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한 줄, 짧은 문장 하나, 그걸 기억하고 반복하는 것만으로 수십 년간 굳었던 관계가 다시 흐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종이 한 장에 적어보세요. 내 생각은 어때?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나는 내 선택을 지지해. 그리고 자녀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낼 때 혹은 직접 만나러 가기 전 딱 10초만 그 문장을 읽어보세요. 말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요? 우리는 다시 자식이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는 부모가 됩니다. 자, 오늘부터 작은 메모 하나로 우리 가족의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5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녀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지혜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녀와의 직접적인 소통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는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자식은 참 괜찮은데 사위나 며느리를 보면 마음이 좀 답답해져. 사실 이건 누구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아무리 자식을 믿고 결혼을 허락했어도 막상 가족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불편한 순간, 서운한 상황, 오해 쌓이는 일 많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녀의 배우자도 결국은 내 자녀의 삶의 일부라는 것.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 가족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자녀와 잘 지내고 싶다면 그 사람의 반쪽까지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나는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는가? 너무 기본적인 질문 같지만 의외로 한 번도 진심 어린 칭찬이나 감사 인사를 못 해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말 안 하는 게 예의지, 다 간섭 같을까봐 하면서 점점 멀어지고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안 되고 그러다 관계는 서서히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정말 아주 작은 말 한마디입니다. 며느리에게 요즘 정말 많이 힘들지? 늘 애쓰는 거 알고 있어. 사위에게 요즘 일 바쁘지? 그래도 둘이 서로 잘 챙기며 사는 모습 보니 참 좋아. 둘에게 함께 둘이 서로 챙겨주는 모습 보니까 엄마는, 아빠는 참 든든해. 이런 말 한마디가요, 그 집안 분위기를 단번에 바꿔버립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67세 김명자 씨는 딸이 결혼 후 사위와 자주 다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으로 찾아와 울면서 하소연을 했다고 해요. 엄마, 나 정말 이 결혼 후회돼. 그 순간 김 씨는 말문이 막혔답니다. 그래, 내가 처음부터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게 엄마 말 좀 듣지.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때 딸을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둘이 어떻게 할지는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풀어가길 바래. 아무 비난도 아무 판단도 없이 그렇게 말하자 딸은 울음을 멈추더니 김 씨를 꼭 안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 힘이 나. 그 이후로 딸은 엄마에게 더 자주 의지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사위도 조금씩 마음을 열더랍니다. 지금은 사위가 김 씨에게 명절 전에 먼저 전화를 걸어 장모님, 이번엔 뭐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어본대요. 이 관계의 변화는요, 사위 편을 든 것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딸의 인생 전체를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 있는 그대로 존중한 것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녀의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어색하고 서툴러서 못하겠다는 분들, 그 마음 너무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작은 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며느리 사위와 대화할 때 기억하면 좋은 말들. 너무 바쁜데 서로 잘 챙겨줘서 고마워. 항상 집안일 신경 써줘서 든든해. 내가 몰랐던 걸 너한테 많이 배우는 것 같아. 오늘처럼 같이 밥 먹으니까 좋다. 말은요, 처음이 어색할 뿐이지 한 번, 두 번 건네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그 말이 여러분의 따뜻함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자녀 부부가 다툴 때 절대 편들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서방이 원래 그렇다니까. 내가 너무 참기만 해서 그래. 이런 말은요, 순간은 통쾌해 보여도 나중에 부부가 화해하면 오히려 부모가 어색한 존재가 됩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근데 너희 부부 일이니 너희가 가장 잘 아는 거야. 엄마는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결정은 내가 하고 엄마는 늘 응원할게. 이런 말은 자녀의 배우자에게도 이 집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구나라는 인상을 줍니다. 결국 부모의 역할은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등대가 되는 겁니다. 길을 잃었을 때, 잠시 멀리 나갔을 때 항상 같은 자리에 서서 조용히 빛을 비춰주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부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며느리나 사위에게 수고 많다, 고맙다. 이 말 한마디부터 건네보세요. 처음은 어색할 수 있어도 그 말이 가족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는 힘이 됩니다. 자녀와 잘 지내는 부모님들의 공통점은요, 자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선택한 사람까지 함께 품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지혜고 진짜 사랑 아닐까요?
자녀와 잘 지내는 부모님들의 공통점은요. 특별한 재산도 아니고 기막힌 비법도 아닙니다. 딱 3마디. 내 생각은 어때? 내가 도와줄 일 있을까? 나는 내 선택을 지지해. 이 말들이 바로 자녀가 먼저 연락하게 만들고 자녀가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게 만들며 자녀가 스스로 더 좋은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자녀와 통화할 일이 있다면 그 3문장 중 하나부터 써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녀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엄마, 아빠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이제는 엄마랑 또는 아빠랑 이야기하는 게 편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부모로서 가장 아름다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우리 함께 더 좋은 부모, 더 행복한 가족이 되어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대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